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생계형 창업 전성시대. 그러나 10명 중 9명이 실패하는 현실. 창업 성공의 좁은 문을 통과하라. 중년을 대표해 그가 진짜 창업에 나섰다. 연출도 대본도 없는 진짜 생 창업 도전기. 모르겠어요. 걱정되네. 더 걱정될 것 같아요. 제1화 창업이 뭐길래? 단장을 마친 정환진 대표. 그가 향한 곳은 정환진 쇼 돈의 신 녹화 현장. 다른데 준비도 안 했네. 그치, 잘 간다네. 그게 영감도 있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우, 입장이 아주 끝내주는데요. 저도 경험 많이 해서 쪼보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장사를 했고 꽤 오래 했죠. 현역 CEO들의 성공 비결을 들어보는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만난 주인공은 이제야 그런 시기는 많이 지났고요. 그 약수역 8번 출구 앞에서 사무실을 얻을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일단 가시죠. 제가 차 한잔 대접할게요. 순조롭게 녹화를 마치고 방송인에서 대표의 자리로 복귀하는 그. 사실 오늘은 대표로서가 아니라 인생 2막을 고민하는 중년으로서 송대를 나누고 싶었다. 40대, 50대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중소기업 같은 중소기업 2만 정도, 대기업은 부장 정도. 이 정도 된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나오잖아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진짜 막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창업을 보니까 거의 10사람이 창업하면 9사람이 망한대요. 네. 예. 해봤자 치킨, 음식점 이게 주로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문적인 식견을 알려줄 거냐. 단순하게 창업하는 걸 보여줘서 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네. 실제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직접 창업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제가 83학번이니까 보통 52, 53, 53, 저는 52이거든요. 40대 후반부터 늘 있었던 불안감이라 그럴까? 직장인이라는 게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고 또 그만뒀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많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창업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진짜 창업. 가짜 창업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세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외식을 하든가 아니면 서비스업을 하든가 아니면 소매 판매를 하든가. 근데 소매 판매라는 거는 그렇게 편의점인데 결국 이건 주류백화점 이런 건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옷가게 이런 건데 아닌 것 같고 서비스도 내가 이용 미용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이 죄송한데 저는 교수님이 좀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시고요. 직접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음식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생태계에 맨 꼭지점에 가셔야 되는데 중간이나 밑에 가시려면 안 되시죠. 다 버리자. 그냥 다 버리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걸 싹 버리고 모두와 같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선상에서
창업을 한번 해보자. 내가 진짜 투자하고. 그러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일반 사람이 창업하는 거를 내가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하면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한번 교수님이 시간 내주시면 차근차근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뭐 제가 지식도 없고 뭐 아둔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바닥에 붙어 왔잖아요. 한국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들 컨설팅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시간을 주시면 처음으로 털어놓는 창업 계획. 하지만 경험자에게 돌아오는 조언이란 창업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란 무거운 대답뿐이다. 막상 창업 선배의 조언을 듣고 나니 걱정과 혼란마저 깊어지는 듯하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뭐 김치찌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아니면 장모님이 했다는 뭐 보쌈 잘 하시니까 보쌈을 만들어 볼까? 뭐 이 정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만 생각을 해봤죠. 창업이라니 괜한 일을 벌인 건 아닐까? 종일 쓰나미처럼 걱정이 몰려왔던 하루. 퇴근길을 돌려 나섰다. 옛날부터 알아왔던 선배인데 누리플랜이라고 외관 디자인, 그러니까 조명 디자인 하시던 그런 회사예요. 옮겨주네.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계십시오. 네. 나를 자주 많이 아니까 물어보면 어떨까?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한 이상우 회장. 그는 정원진 대표의 10년직이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또 기자 계실 때 이렇게 저 가끔씩 소주도 한잔하면서 이렇게 고민도 같이 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또 우리 대표님은 교수님 아닙니까? 또 경제인이고 또. 혹시 오늘 여기 왜 오신지 아세요? 난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리얼 다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창업을 할 거예요. 창업을? 네, 방송을 통해 진짜 창업을 할 건데 왜 왔느냐?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네. 근데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자기가 이제 직장생활을 어떻게 직장생활의 그 장점을 살려갖고 그렇게 해갖고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고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뭐 정한진 지금 대표가 지금 뭐 예를 들었고 퇴직을 해갖고 그렇다고 음식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면은 학교 대학 같은 데다가 좀 교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점포를 하나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점포도 어떤 점포?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점포.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 뭘 해야 되겠죠. 네. 아이템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40대 50대 이분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잘하는 걸 창업을 해라. 근데 막상 내가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합니다. 진짜 막막. 25년의 언론인 경력과 경영학 박사 이력도 소용없어지는 막막한 창업의 현실. 새삼 그 높은 벽을 실감하는 중이다. 저녁 먹으러 가자. 네. 소주 한잔 해야지. 네. 나도 약속 취소했어. 네. 전혀 대답이 나왔어요?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되네.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아침부터 분주한 그. 구분 명함이 없었나? 엊그저께 창업 컨설턴트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한테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말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하려고 지금 전화번호를 찾고 있는데 없어서요. 고객이 전화를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통화 중인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받겠다. 그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저 정원진입니다. 5분 해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전화하는 데마다 그냥 다 전화가 안 되거나 바쁘구나. 예.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이분 맞은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아유, 바쁘신가 봐요. 그러셨군요. 오늘 몇 시가 괜찮으세요? 네, 2시에서 2시 반 사이 조금 갈게요. 알겠습니다. 준비 안 하셔도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거기 가서 보자. 일산이라 그러거든요. 내일 오후에 이렇게 제가 내일 녹화가 하나 있어요. 녹화 끝내고 바로 거기 가는 걸로. 네. 그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잘했죠? 어떤 섭외가 됐다는 게 중요해서. 다음 날 약속대로 컨설턴트와 함께 한 식당을 찾았다. 언뜻 보기에도 대박집 분위기가 솔솔 풍기는 이곳. 이름하여 쓰린 속 얼큰이 달래주는 해장국 전문점이다. 이곳에서 만난 실전 전문가는 두 사람. 아이템을 이제 잡아서 기획부터 정치해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하려니까 우리 아프죠. 그러다가 만나기 싫으면 제 돈도 다 날리잖아요. 합의를 한다니까. 솔직하게 굉장히 힘든 길을 왜 가시려고 하시나 그런 어쨌든 이제 회사원 직장인이신 거니까 그럼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통의 어떤 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가 잘하는 일이 뭐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일이 내가 그동안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잘하는 일 아닌가요? 그럼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거의 한 4, 50년 먹었던 우리 엄마의 뭐 소고기국 진짜 맛있거든요. 남들이 인정할 만큼 맛있거든요. 외식업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잔존율이 5년 기준 했을 때 약 30%가 채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비타민 카페 같은 걸 만드는 거야. 비타민 A, B, C, D 이렇게 놓고 아니면 제가 술을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음료 하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나 술 속이 아파 죽겠어 그러면 숙취 해소 한방 음료 하나 사가고 딱 먹고 가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종류의 얘기들. 몇 년간 저도 모르는 바닥에 들어와서 고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선배가 와서 저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접근한 방식은 저는 노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전에 종류를 안 쓰는 식당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떴던 적이 있어요. 성공한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음식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종류를 안 먹어야지. 맛이 없는데. 생각은 하는데 네 맞습니다. 맛이 그건 없는. 결국 뭐냐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대충 만들어도 내 손님이 맛있게 먹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손님층, 타겟층을 먼저 잡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뭘 팔 거냐를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접근이 뭐냐면 내가 뭘 팔 거야 라는 걸 먼저 정해놓고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파냐에 따라 갖고 내 가게에 찾아주는 손님들이 틀리거든요. 과연 내가 호프집을 하게 되면 젊은 층들의 손님들이 오게 되고 고깃집, 만약에 소고기집을 하게 되면 그럼 뭐 나이 먹은 어쨌든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이런 해장국집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직장인들 40, 50대 뭐 이런 근로자들이 오게 되는데 과연 내가 어떤 손님들한테 가장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줄 수 있냐에 따라서 아이템 선정도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통계하는 팔려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거든요. 이 부분에 보면 창업 선배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는 조언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팁 중에 꿀팁이다. 진짜 모르는 말들 또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세세한 일들을 속속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요. 메모가 되고 자연스럽게. 주방이 작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크게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주방식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해서 오면 여기서는 사실 조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주방지 좀 가봐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은 늘 머릿속에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게 동선 중심, 동선을 가장 짧게 이제 해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가짓수가 많아도 일이 이제 이게 똑같으네요. 이렇게 음식들이 이제 양평 해장국 같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저 식재료들 있잖아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갖고 그릇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냥 그거를 불 위에 올려서 바로 국물만 부어서 끓이면 양평 해장국이 되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끓여서 순식간에 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외식에 관심 있는 사람도 모를 거예요.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분은 굉장히 빨리 손님이면 빨리 대응하고 손님도 빨리 먹고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주방에 상업을 좋아해서 일을 해본 결과 맛이 세 개 다 완전 다 다른데요? 육수가 틀리니까. 세 개가 육수 틀려? 다 달라요. 근데 아까 주방 일은 최소화시키는 거죠. 까다로운 그의 입맛도 단번에 사로잡은 해장국의 깊은 맛. 그의 창업도 이렇게 확 풀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그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런 게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서서갈비의 그 무국이 굉장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갈비도 안 먹어보고 또 무국도 안 먹어보고 전통식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오늘 가보려고요. 10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고 그 한 명이 역사를 쓰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바로 그 현장을 직접 찾았다. 진짜 옛날 집 같죠. 장소도 이렇게 서초동인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외진데 있어, 외진데. 되게 굵게 썰었네요, 갈비를. 맛있겠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갈비가 유명하다니까요. 일단 맛있네. 잠시 고기 앞에서 창업 고민은 접어두고 아침에 고기를 먹으려면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근데 좀 단맛이 있으니까 먹을만 한데요?
음식만이 아니라 매장에서 느껴지는 대박집의 기운도 빠짐없이 눈에 담고 드디어 30년 전통의 소고기 묵국이 나왔다. 과연 그 맛은? 일단 무가 굉장히 많네요.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구수한 맛도 있고요. 네, 아직 뭐 외식을 할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외식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핵심 3가지, 좀 더 많게는 5가지. 뭐 사실 입맛 보고 나면 머리나 가슴은 당연히 따로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먹는 것. 뭐 3가지를 핵심으로 잡아서 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나요. 이런 식당을 하든지 커피 전문점을 하든지 그걸 창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 창업은 네, 이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1년 내에 문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명이 하면 9명이 닫는데요. 아니, 글쎄,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지금은 종업원들을 1명이든 2명이든 4대 보험은 건드려줘야 되고 부가세는 10%인데 네, 농축수산물은 5%뿐이 인정을 안 하거든. 네.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종합소득세에 적용이 돼요. 와, 임대료,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 행보가 말이 못해요. 지금은 옛날을 생각하고 창업했다가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냥 까먹는 거야. 다음 날 또다시 새벽부터 창업 계획에 몰두하는 그. 전통과 이야기와 맛. 제가 만약에 외식을 한다면 이 3가지는 반드시 구현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맛은 기본이니까 이 맛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맛에 이야기는 어떻게 엮어 넣어야 될지, 또 그 속에 우리의 전통이 뭐가 들어있을지, 이거를 제가 가진 감각보다는 좀 더 젊은 감각으로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먹이를 찾아서 여전히 멀고도 험한 창업 아이템 찾기.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에 과연 성공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 표범이고 싶다. 산정로 그래서 뭘 했으면 좋은지. 그래서 메뉴를 뭘 하면 돼요? 제가 뭘 창업하면 할 수 있을까요?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이거 장담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속만 타들어가는데 제2화 나는 누구? 여긴 어디가 방송됩니다.